네,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JTBC 특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담 끝나고 협상을 제일 잘하는 리더이자 국가. 이게 다른 정상들도 있는 특별 만찬 자리였죠? 네, 리더스 디너. 예. 예, 김용범 실장도 잘한 협상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우방의 그런 리더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 굉장히 고마운 덕담이시죠. 예, 덕담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 끝나고 나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과정인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이 큰 회담을 앞두고도 사실 타결 가능성이 뭐 높지 않다 이런 걱정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타결이 돼서 우리나라 한미 간의 이제 동맹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자 회담에도 아주 뭐 그런 어떤 먹구름으로 작용을 안 하고 굉장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전 과정이 그래도 막판에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미국이 동맹인 대한민국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안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또 대담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중간은 많이 거칠고 뭐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러겠지만 끝은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뭐 전날까지도 뭐 이렇게 짙은 그 불확실성이 있었고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에 설마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 전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날까지 불투명했고 예. 바로 그 당일날 오전까지도 사실 언론에서도 쉽지 않겠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어느 쪽에서 먼저 어떤 제안을 해서 물꼬가 터지게 된 건가요? 전날까지 불투명했다라기보다도 긴장감은 거의 최고조였죠. 네. 예, 그래서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답답했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국익 최우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내에 가능한 범위로 우리가 설정한 그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 그걸 우리가 쉽게 뭐 그 양보하기도 어렵고 예. 우리로서 좀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미국 쪽에서 새로운 제안이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왔는데 이제 그게 그래도 우리 쪽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이제 서로 김정관 장관, 하월 러트닉 상무장관 간에 수차례 이제 문자로 이제 협의가 오고 가고 그 당일에요. 당일 아침에 시간에.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그 CEO 서밋에 이제 연설을 하시러 떠나시는 우리 머무시는 곳에서 떠나시는 그 직전에 이제 그게 와서 저도 그냥 대통령이 그날 하루가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새로운 제안이 왔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최악은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고 이동하는 중간에 또 계속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CEO 서밋 행사장에 도착하셔서 시간이 좀 있었죠. 앞에 한 5분, 10분간. 그때 우리 비서실장님, 안보실장 저도 모이고 다 이제 김정관 장관도 왔고 그 구수해서 이제 즉석에서 현장에서 좀 다시 우리가 보고 드렸고 대통령도 판단도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대강 또 급진전이 됐고 우리 입장을 보내고 그쪽은 이제 뭐 미국 동경에서 출발하는 그런 비행기였기 때문에 하월 러트닉 장관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었고 거기는 이제 대통령한테 바로바로 보고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일사천리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었죠. 예. 예. 와, 그 시간이면 정말 불과 한 시간 이내에 급물살을 타고 마지막에 합의를 이룬 거네요. 예. 근데 그 전에 3달 했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소위 무박 3일 갈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논점 자체는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논점이고 그래서 뭐 새롭고 그러진 않고요. 결국 이제 각자의 이제 결심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 시작 전에 그러면 이제 합의안은 거의 다 도출이 된 예, 상황인데 예. 정상회담 때는 언급을 거의 안 하셨잖아요. 양국 정상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거의 잠정 다 합의가 돼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에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표정보다는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합의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표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무겁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일정들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양쪽 다 만족하는 결과라고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이전의 장면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글쎄요, 뭔가 겸허한 모습들이 더 많이 연출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특별히 무겁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쭉 이제 협상 실무를 총괄하면서 가장 터프한 협상가, 상대 협상가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버드 러트닉 상무장관이고 우리 예. 김정관 장관이 주로 하시고 저도 이제 후반부에는 같이 가서 몇 번 만나고 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아주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애국자고 미국 입장에서 아주 협상의 달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이시고 하버드 러트닉 이제 상무장관이 우리가 서로 이견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또 하셨어요. 나하고 협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말했죠. 막바지에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계신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터프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시고 트럼프 대통령이실 거고 우리가 직접 상대한 거는 러트닉 상무장관인데 뭐 우리 김정관 장관을 그쪽에서 평가했지만 우리가 보기로도 뭐 대단한 협상가죠. 예. 예. 합의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연 최대 200억 달러 이제 상한선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최고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그 200억 달러 상한선이 투자를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억 달러가 다 채워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연 200억 달러 미만으로 투자될 가능성도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 그렇죠. 상한이니까. 근데 200억 불까지 뭐 꽉꽉 채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상한이니까 어떤 경우도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우리 협의위원회하고 이제 그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게 또 착수를 해서 우리는 사업이 진척되는 그 진도에 따라 돈을 보내기 때문에 진도가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착수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돈이 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실제 양국이 합의한 그런 좋은 사업이 이제 선정돼야 되고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척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돈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200억 불은 다시 말하지만 상한입니다. 상한. 네. 예.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도 대략적으로 회담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나요? 그 MOU에 보면 담깁니다. MOU에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한미 그 각국 양국의 전략적인 그런 미국은 주로 이제 제조 부흥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핵심 제조, 세미컨덕터 같은 반도체 같은 것도 있고 광물 분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그러면 무슨 원전 건설 같은 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그 주요 분야들은 한 대여섯 가지가 열거가 될 거고 그렇다고 그 열거되지 않는다고 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그 목적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 제조업 그렇게 적시가 돼 있고 뭐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이 될 걸로 예. 봅니다. 2천억 달러 총액으로요. 현금 투자죠. 김용범 실장은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 투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장됐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MOU 1조에 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이제 사업이어야 된다는 표현이 담기는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도 또 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그 투자 기간에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그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영어로 good faith, 그러니까 선의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도 그렇고요. 현금흐름, 그리고 이제 선의, good faith, 그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무거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단어들은 아니고요. 선의로 선정해야 되고, 현금흐름이 그러니까 보장된다고 뭐 거기에 이제 원리금 뭐 100% 그렇게 문서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원칙이 이제 저기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위원회에서 저기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가 이제 협의위원회 컨설테이션 커미티 의장이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입니다. 산업부 장관이 이제 그쪽에서 그 제시한 사업이 그런 원칙에 맞는지를 우리가 조목조목 저기 우리 포인트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검토도 하고 따져볼 수 있고. 따져보고 합의가 돼야 되고. 예. 자, 그러면 환수라는 것은 2천억 달러 투자금의 원리금 환수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예. 2천억 달러의 그 환수가 다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니까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의 속성들을 많이 이제 반영해서 기준은 한 20년으로 봤습니다. 20년이요? 근데 모든 사업이 다 20년 아닐 거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공급망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20년으로 돼 있는데 20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사업별로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사업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5대5, 뭐 50대 50이라고 하고, 그 비율 가지고 좀 더 우리 쪽에 유리한 그 숫자로 바꾸려고 정말 마지막까지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일본 경우도 그렇게 돼 있어서 숫자 자체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거는 문구로 우리가 삽입을 했죠. 20년 이내에, 뭐 20년이 기준이니까, 뭐 어떤 사업은 15년도 되고 10년이 되겠죠. 그 사업에 그 기간 내에 원리금을 이제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5대5란 비율대로 가서는 초기에 좀 돈이나 이런 게 캐시플로우가 별로 더디게 생성이 돼서, 예. 지금 가다가는 잘 5대5로 보면 20년 내에 아니면 15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 시기가 비율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못 받은 해는 또 2월 돼가지고 한꺼번에 받고,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문구 가지고 다시 나중에 구체적 사업별로 우리의 원리금 보장이 좀 가능성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문구를 근거로 우리에게 더 유리한 숫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예. 러트닉 상무장관이 합의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내놨던 설명과 약간 다른 내용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다. 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용이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용? 그렇습니다. 미국 유권자용으로 유권자 대상의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일일이 저희가 그걸 우리가 그거를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일본과 미국은 지금 MOU 한참 전에 사인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표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각자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MOU나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이제 구체적 표현이죠. 예, 그걸 우리가 마지막까지 혹시나 뭐 좀 이렇게 뭐 약간 좀 소홀히 해서 문구 같은 게 다르게 될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됐지만, 예. 우리 팀들은 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권자 대상으로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유권자 대상으로 이제 자국용으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 반도체 완세 부분을 보면 대만과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얻지 않는 선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대만이 지금 미국과 아직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대만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그 변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반도체는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 네. 그건 맞고요. 그건 뭐 이번 MOU에 담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반도체를 대만에 비해서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예. 들어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대만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가 조정이 될 텐데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만과 대한민국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로직 소위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우리보다 좀 위에 있고 메모리는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두 회사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국제적 경쟁력에는 큰 문제는 없다. 우리 산업이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예. 대만과 우리가 판단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을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할 예, 것이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또 다른 변수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도 될까요? 네, 이제 대만 관세 협상을 우리가 지켜볼 거고 대만 쪽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속한 대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만에 비해서 대만과 똑같은 조건으로 돼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뭐 당연히 조인트 팩트 시트에 담긴 내용대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합의 문서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조만간 마무리될 조만간요? 거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실제 문구는 거의 다 지금 다 합의가 됐고, 예. 근데 우리가 안보 분야 또 이렇게 합의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 분야, 통상 분야, 그다음에 안보 분야가 뭐 별로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진도에 한꺼번에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안보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인트 팩트 시트와 MOU는 문구는 거의 다 양국 간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발표 시점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이제 안보 쪽 저기 진도하고 연계가 좀 지금으로서 연계가 돼 있어서 발표 시점이야 조만간이겠지만 적어도 그 문구나 이런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다. 무역 통상 쪽의 합의 문구는 A4 몇 장 정도 될까요? 저기 MOU는 상당히 길고요. 예. 25조, 30조 정도 되니까 예.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 시트는 제 생각에 한 3장 이 정도로 기억을 세장 하는데 한 정도요? 서너 장인 것 같습니다. 서너 장이고 MOU는 깁니다. 예. 상당히 길고요. MOU는 뭐 두꺼운 페이지 책자가 수는 되네요. 책자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1조부터 해서 20한 30조까지가 있으니까 꽤 길죠. 예. 조만간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고 국회 이제 예를 들면 정부 보증 동의안 같은 것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근거가 됐던 서류니까 공개가 되지 않을까요?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 법을 MOU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은데 네. 그 MOU 내용을 이렇게 이제 실행할 그런 특별법이 필요한데 특별법이 국회 제출될 시점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MOU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국회가 예. 공개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국내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야당에 대해서 제가 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MOU와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뭐 그런 이제 여러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두 서류가 공개되고 나면 지금 뭐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당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상당수 해소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회담 직후에 국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발언을 참모진들한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이제 4월달에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됐고 7월달에 합의가 되고 지금 우리가 3달 이상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산업도 기업도 그렇고 그랬습니까?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고요.
과정에서 많은 또 걱정들이 있었고 예. 우리가 뭐 김정관 장관은 직접 대면 합쳐 23번 농담으로 세종에 있는 산업부 장관 집무실보다 러트닉 상무장관 집무실을 더 많이 갔다고 예.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을 또 직접 보고 받으시고 답답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대부분 시간은 그러시면서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국민들도 많이 좀 걱정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반도체 초유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젠슨 황 CEO를 만나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오픈 AI 이제 샘 엘트만 CEO 만나서 큰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나라의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 전에는 또 블랙락 레리 핑크 세계 넘버 원 자산 운용사 대표하고 MOU를 맺고 그러니까 월가의 제일 자산 운용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저희가 접견하시고 MOU 맺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AI 혁명을 실제로 이끄는 사람이 오픈AI 샘 엘트만 지금 GPU 엔비디아의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그런 회의를 하시고 뭐 천정희 회장 그런 분들도 또 이제 방한하시면 또 언제 우리 이제 접견이라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AI 이런 국제 비전이나 이런 쪽을 지금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심 인물. 예. 그분들과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MOU를 맺고 실제 협의를 진지하게 이어가고 있고 그거에 중심에 또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조력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개별 기업의 활동이긴 하지만 그걸 모아서 우리 과기부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또 보강해주고 이런 게 지난번에 샘 엘트만 회장 아니 대표 왔을 때도 좀 다르더라고요. 뭐 우리가 한 기업의 발표보다 정부가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게 시장에서 훨씬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오늘 큰 결정 이제 선물을 줬잖아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엔비디아가 절대 지금 모든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회사인데 GPU나 이런 제조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이런 제조업 AI 쪽으로 본인도 나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조업 AI의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너로 자동차 쪽에서 데이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현대차를 또 골랐다는 게 현대차도 제조를 넘어서 뭐 모빌리티나 자율주행이나 AI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또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그 파트너를 만났다. 두 개 회사에게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합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있고 또 엔비디아가 연구소를 국내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 AI, 엔비디아 그야말로 지금 뭐 이런 탑 오브 탑이 대한민국에 오고 가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 대한민국에 직접 연구소를 만들고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 3강 우리나라가 아시아 AI 수도가 된다 이런 우리 비전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비전이 돼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글로벌 정말 그 리더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그 협력 관계를 공고히 나가는데 정부도 100% 지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렸는데 진짜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실 약속한 시간보다 지금 많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시기가 어려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관세 협상 이제 총괄하고 쭉 긴 과정을 거치시고 난 뒤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시고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과정이 저는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뭐 협상팀이 가서 협상을 하는 거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응원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답답하기도 하고 뭐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이전 왕조 시대 대국에 가는 문전박대 받는 사신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참 답답한 순간이 많았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다려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우리 국익에 맞지 않은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지 않은 협상은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바쁘신데 지금 일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의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움직이시는데 또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